그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엔카 놓고 있었습니다. 그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 단독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는 그건 가짜뉴스네요. 예, 애초에 프로젝트 프리덤 한다고 할 때부터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동할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선박이 그 말만 듣고 막 움직이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단독 행동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정박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정박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말대로 공격을 당했다면 무슨 어뢰나 미사일이 날라와서 배에 구멍을 뚫었다 이런 얘기인데 배에 그런 구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육안상으로 보이는 파공이나 큰 그 외관상 손상은 지금 보이진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구멍이 없으면? 일단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 거는 외부적인 그 요인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인 거나 외부적인 거나 모두 이제 열어가지고 그 가능성을 분석을 해야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내부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항해경보로 구형 물체가 오만만 쪽에 이제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다닌다고 조심해라고 하는 안전 경보를 이제 선박들한테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치되었던 기뢰 같은 것들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해수부에서 항행 경보를 공유했는데 구형 물체, 기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다니니까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뢰가 떠다니다 부딪혔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사고일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하지만 뭔가 미사일이 날아와서 거기 큰 구멍, 파공을 내고 이런 건 육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매점 매석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예요? 예, 몰수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몰수를 하면은 그만큼이 물량이 잠기기 때문에. 신약 차장입니다. 주사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하되 수사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면은 처벌하면 뭐예요? 매점 매석해가지고 30억 벌었는데 벌금을 1억 맞든지 과장 이런 사람이 대신 처벌받거나 이러면 회장은 돈 버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몰수 조항이 있다면서요? 몰수는 가능합니다.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은 걸려봤자 실무 책임자 가서 조사 한번 받고 벌금을 내든지 집행유예 받고 그것도 몇 년 후에 이익은 이익대로 남는데 왜 매점 매석을 안 하겠냐고요. 돈이 남는데 재판 끝나가지고 몇 년 후에다 하게 되면 이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잖아요. 시장 질서 오히려 훼손하잖아요. 그럼 법률을 바꾸세요. 네, 관련 부처하고 한번 상의해서 진행. 별도로 보고로 이제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보통 공무원들은 고발, 적발 그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사법체계가 담당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한편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왜 같은 문제가 수십 년째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지? 이 대통령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그러라고 세금 주는 거니까.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자신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얘기를 하죠. 네, 매점 매선 포상금을 높일 실효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봅시다. 매점 매석을 신고하면 포상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몰수되는 금액의 한 20%니 30%씩 지급하는 걸로 하고. 포상금 규정이 유연하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만들기는 어렵다는.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지금 기획처가 금융위하고 최종적인 이제 이견이 있던 부분까지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해요. 이해가 안 돼요. 공인신고자보호법에 포상금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공인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포상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것 같아서. 환수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그것도 주가 조작 신고처럼 한 30%를 올리시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왜 민간에는 10% 이상 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입법적 결단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50%씩 준다 그러면 매점 매석하는 회사 직원들이 딱 그거 신고해가지고 돈 벌어서 평생 먹고 살 텐데 그 어느 회사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일반 예방 효과로는 최고일 것 같은데 범죄 예방해서도 좋고
개인은 돈 벌어서 좋고 소득 재분배에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까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또 걸리면 예. 모르겠죠. 생각 안 해봤지. 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법률을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맞습니다.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네. 예. 제가 이 대통령은 공화주의를 자유주의 문법으로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옳은 걸 추구하는데, 옳은 걸 추구할 때 저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아 라고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만들려고 돈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요. 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자, 어떤 마인드로 공직에 임하는지, 어떤 마인드로 행정을 하는지,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모든 공직 후보들이 참고해야 하는 국무회의였. 네. 이란이 새로운 협상안 제시했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수용될 것이라고 하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상하게 말을 했다고 제가. 네. 저거는 진짜로 거절할 때 말투 아닌데 저거 갑자기 협상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왜 아침 바로 옆에서 듣는데 네. 어렴풋이 기억나셔? 네. 제가 그러면서 네. 이거 갑자기 협상 타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 혹시 제가 했던 방송 그거 찾아봐요 그거 다시 틀어줘봐요.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니까.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수용될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건 안 돼라고 말할 때 그 부정의 뉘앙스하고는 또 달라요. 상상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 차원에서 그냥 딱 잘라 거절하고 와버리는 경우 저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란으로부터 더 뭔가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 SNS를 보다가 이거 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겠는데 아, 생각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 상황이 왔어요. 네. 저 예견을 스스로 칭찬하는 바입니다. 아무도 저를 칭찬 안 해줄 테니까. 뉴스 공장을 그래서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매일매일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기 때문에 어제 갑자기 전쟁 종식을 위한 1페이지 합의안 근접했다 보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전쟁 종료와 향후 핵 협상 틀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전쟁 이후 가장 합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도 보도를 했는데 이란이 파키스탄 통해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보도가 어제 밤늦게 나왔어요. 네, CNN에 따르면요. 파키스탄이 이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가 전해지기도 전에 코스피어제 폭등했죠. 그렇습니다. 종가가 7,38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꿈의 7,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꿈이라니요. 이제는 7천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뉴스의 결이 유지되면은 이번 주 8천 갑니다. 믿습니다. 이제 믿어. 네, 믿습니다. 제가 비서실장 공천 될까요? 공천되면은 우리는 좋죠. 그렇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은 아무리 내란 음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나라가 됐으면은 저 같으면은 사과합시다.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최소한 한두 번의 선거는 건너뛰어야 그런 돼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 계엄을 몰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아무튼 그 주장하니까 그런데 또 옥바라지라도 좀 해야죠. 오프라지 더 해야죠.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십시오. 사과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비서실장이지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고 뛰어가면은 안 되죠. 차라리 윤석열, 김건희를 옥중 출마시키는 것이 장동혁은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용남 대 조국 후보의 대결 구도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목을 네.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이유동 후보한테 부정선거, 공정선거 이걸 조건으로 단일화 조건을 내걸었더라고요. 안 되지. 그걸 못 받잖아요. 네. 이유동 후보. 거기도 그냥 갈 것 같고 네. 조국 김영란 후보도 그냥 끝까지 갈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네, 끝까지 가는 게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듬성듬성 있는 지역은 그래서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합니다. 원래 내가 투표했던 정당에 그냥 투표하는 경향이 다른 곳보다 더 강해요. 강하죠. 근데 이제 조국이라는 분 자체가 많이 알려진 분이고 거물급이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거기서 이제 고민이 있겠죠.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은 계속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높고 김영남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런데 조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인지도 높은 인물이 나와서 네. 조국의 인지도와 민주당에 계속 투표하던 성향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네. 누가 gel지는 진짜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온 길 자체가 두 분이 조금 색채가 좀 달랐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예, 보수 쪽에서 정치했던 분하고 이 진보 쪽에서 어쨌든 조국 후보는 시민사회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이었으면 그 공준전을 벌일 때 조국과 김영남의 과거, 현재, 정치적 주장들의 결의 차이 이런 게 크게 이슈가 되는데 저런 지역은 민주당 누구야? 김영남 누군지 잘 신경 안 씁니다. 다른 후보를 넣어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엔 상대가 조국이에요. 조국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